요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정말 당연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완전 사기템이에요. 안녕하세요. 먹다 보니 먹보입니다. 마트에서 식재료 장 볼 때 정말 꼼꼼하게 하시죠. 계란은 난각번호 확인하고 고기는 등급 원산지 보고 마블링 확인하고 채소는 어떤 게 싱싱한지 과일은 상처난 곳은 없는지 모양은 예쁜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간장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맛술은요? 굴소스는요? 된장은요? 잠깐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은 늘 사던 거, 익숙한 브랜드, 할인 행사하는 거 이 정도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나면 앞으로 조미료를 고르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먹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시장, 마트, 맛집 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식품회사에서 11년 동안 일하면서 일상에 있는 먹는 것들에 대해 항상 관심 있게 봐오고 있어요. 제가 식품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아니지만 모든 요리,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호기심은 그 누구보다 왕성할 것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식당에 가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어떤 걸 쓸까 궁금해지고 마트에서 계란의 난각번호, 맛있는 과일 고르는 방법, 등심 맛있는 부위 고르는 방법 등 저만의 기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정말 당연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 조미료도 식재료잖아. 생각해보면 계란 후라이, 제육볶음, 볶음밥, 파스타를 해도 고기와 채소는 계속 바뀌죠. 근데 소금, 간장, 된장, 맛술, 굴소스 계속 같은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한번 먹는 양은 적지만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이면서 가장 자주 먹는 식재료는 오히려 조미료였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재료는 꼼꼼하게 고르면서 조미료는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좋은 집밥은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쓰는 조미료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도 중요하겠다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집에서 쓰고 있는 조미료들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제품을 선택했는지, 보통 어떤 원재료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조미료를 고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첨가물은 나쁘다, 이 제품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식품 첨가물은 제품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품질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평가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거니까요. 저도 밖에서는 외식도 하고 라면도 먹고 과자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들은 가급적이면 내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뭘 보고 골라야 하는데, 저는 조미료를 고를 때 딱 3가지 기준만 볼게요. 첫 번째, 원재료가 단순한가? 두 번째, 주 원료가 충분히 들어갔는가? 세 번째, 너무 당연하지만 중요합니다. 맛있는가? 저는 이 3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써도 맛이 없으면 오래 못 먹죠. 그래서 저는 맛과 원재료 둘 다 만족하는 제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요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는 많지만 오늘 소개할 조미료는 딱 6가지입니다. 소금, 간장, 맛술, 된장, 굴소스, 멸치액젓. 사실 이 6가지는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미료들이기도 한데요. 이것만 있어도 국, 찌개, 볶음, 조림, 파스타까지 웬만한 집밥은 거의 다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이 제품으로 정착했는지, 무엇을 보고 골랐는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에 해당하는 소금. 저는 소금이 모든 조미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 국을 끓일 때, 파스타를 만들 때, 고기를 구울 때처럼 소금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소금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는 가장 익숙한 브랜드의 제품을 샀습니다. 그런데 소금에는 정제염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구운 소금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굳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성분이나 다른 원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소금이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조미료인 만큼 가능하면 맛이 좋고 소금이라는 원료가 가진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했어요. 최대한 자연에서 오는 영양분, 맛은 유지하는 공법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더 풍부한 맛이 나고 천일염이라 대부분의 요리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장입니다. 여러분은 간장 사실 때 뭘 먼저 보세요? 마트에 가면 진간장, 양조간장, 국간장 종류도 많고 이름도 비슷해서 뭘 사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죠. 저도 예전에는 용도별로 다 사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용도에 딱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면 좋긴 한데요. 저는 이 한 가지 간장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간장은 간을 맞추는 조미료라기보다는 풍미를 만드는 식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국을 끓일 때는 간장의 풍미를 먼저 내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춥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맛술이나 굴소스를 함께 사용해서 감칠맛을 더하고요. 조림을 할 때도 다른 조미료들과 조합해서 맛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풍미가 좋은 간장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요리는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지게 되는 간장이 이 간장입니다. 맛술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는데요. 불고기, 제육볶음, 닭볶음탕, 간장 양념, 잡채 거의 모든 한식 양념의 기본으로 들어가죠. 맛술은 보통 설탕이나 액상과당, 포도당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설탕을 알룰로스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룰로스가 들어간 맛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된장. 된장은 집집마다 취향이 가장 많이 갈리는 조미료인 것 같아요. 일부 된장은 된장의 향만 나고 된장이 가지고 있는 유익균은 모두 살균한 형태가 많은데요. 저는 된장을 살 때 첫 번째로 한식 된장 유형을 선택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된장도 한식 된장이고 원재료도 아주 단순하죠.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쌈장, 나물무침에도 자주 쓰기 때문에 된장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으면서 영양도 그대로 담긴 이 된장에 정착했습니다. 굴소스는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조미료인데요. 정말 조금만 넣어도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완전 사기템이에요. 볶음밥, 채소 요리, 면 요리, 고기 요리까지 활용도가 정말 높고 요리 만족도도 매우 높아요. 굴소스는 굴의 풍미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서 소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최대한 본연의 맛을 지키면서 당을 줄인 제품을 찾을 때는 마이노멀 브랜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멸치 액젓. 제가 무생채를 너무 좋아해서 직접 만들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멸치 액젓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썼던 멸치 액젓에도 첨가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원료로 만들어진 멸치 액젓을 먹으니 속도 더 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원료로 만들어진 멸치 액젓을 쓰고 추가적인 맛은 다른 조미료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원료에는 멸치, 천일염이 전부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잘 찾아보면 많으니까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에서 자주 쓰는 기본 조미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제품은 전부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쓰는 조미료를 다 드신 뒤에 간장 하나, 소금 하나 몇 가지 천천히 바꿔보세요. 저는 이렇게 매일 먹는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단순히 건강한 제품을 고른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조미료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요리, 식재료, 조미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나 여러분만의 선택 기준도 함께 알려주시면 저도 직접 찾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